예, 부동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건재하다가 갑자기 올해 시작됐다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. 정말 그럴까요? 제가 금융위기 징후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. 첫째, 미국 10년물 국채. 자,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시면은 떨어지는 게 금리, 채권금리,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. 제가 2020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락의 시작이 아닌지, 그리고 채권이 떨어질 수 있음을,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, 2020년도에 시작했지만은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2021년도에 엄청나게 심화가 됐습니다. 이렇게 떨어져 왔고, 이미 국채금리는 작년, 재작년 20년도와 21년도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까? 금리는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채권 금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두 번째로 제시드린 게 중국 부동산의 하락이었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부동산도 이미 작년부터 위험 징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중국 부동산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 국내 아파트 수도권 투기 세력이 이탈해서 뭐 리츠 자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성 투기 자금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로 매수 같은 게 들어온 정황. 2020년 전부터 이미 개인이 하루에 막 몇천억씩 매수하는 정황이 보였고요.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. 부동산은 끝났다. 단지 허수인 허허실실거래,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허허실실거래가로 1, 2년 버티려고 할 뿐이다. 더구나 투기 세력의 마음이 급해졌죠.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더 시세 조작을 호가를 붕붕 띄우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시기가 2020년도, 21년도가 되겠습니다. 모든 게 다 금리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금리도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. 제가 미국채를 보라고 한 게 금리 때문이죠. 금리가 큰 요소이긴 한데 한국의 아파트 급상승은 미국과 프랑스와 좀 다른 요소가 이미 존재했습니다. 우리는 이전에 이미 19년까지 이미 급등의 기울기를 나타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코로나가 닥친 후에 좀 더 교회 넓은 집으로 가면서 이러면서 상승을 일어나고 이거는 상당히 합당하고 합리적이죠. 그죠?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 자체도 막 거의 이자를 안 받고 해주는 바람에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계약하고 파기하면서 실거래가만 올리고 파기하는 정황이나 코로나인데 오히려 도심 지역이 급등하는 아파트 급등하는 이 현상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려있는 투기 세력들이 딴 생각 못하게 조작하는 거의 시세 조작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많은 요소 중에 저는 물론 금리도 상당히 크죠.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말로 진짜로 무서운 것은 2019년 이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 왕권의 투기 세력들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분 2020년부터 뭐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은 그 전 정부도 이상하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 시작했어요. 이상하게 이제 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기 세력과 갈등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그들 스스로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단순히 외국하고는 좀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주식 급등주 쫙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떤 뉴스로든지 팔고 나가게 하려는 그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이런 선택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렇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되어 있는데 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. 여러분 이거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맞는가?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오히려 진짜로 더 때렸어야죠.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. 여기 다주택이란 말이 빠졌네요. 여기 다주택이라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서 정말 슬프게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정도의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. 물론 또 하나의 요소를 들자면은 정부에서 그나마 이제 정권 말기에 대출을 좀 제대로 옥죄기 시작했죠.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위험 징후가 없이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 정도 급등해서 부동산이 이미 끝난 거고 사실은 엄청난 그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허수 거래로 거래량마저 조작되어 가지고 현 사태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끊기면 끝입니다. 호가가 있든 없든 못 파는데요.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
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댓글에 어느 분이 그 낚시하는 그 기법을 그 뭐라 그러셨죠? 그물에 가두기까지 유인을 하다가 가두고 나면은 거래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. 이 아파트의 고통은 상당히 길고 앞으로 상당히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는 8%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해 한 내년에는 한 9%까지도 갈 것 같아요.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빚을 줄이는데 반드시 빚을 줄이는데 올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전세 너무 비싼데 위험해요.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. 반타작이 날지 그보다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전세도 여러분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되지만은 못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. 그것도 여러분이 꼭 감안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